바로 이어서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출마와 함께 공개하는 첫 번째 1호 공약이 될 것입니다. 일단 전라선 전주 도심 통과 구간 지하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라선 전주 구간은 이쪽에서는 용산역과 전주역 아중역을 거쳐서 빠져나게 됩니다. 현재 이 구간이 철로가 전주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이 구간 10.6km가 지하화된다고 하면 전주는 역 앞과 뒤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단절 없는 도시가 될 거고, 요 지하화된 이 철로 구간에는 복합 개발 방식으로 주거와 상업 기능과 공원 등이 배치될 것입니다. 그 계획은 수도권 부산과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은 재원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지금까지 철도 지하화 공약이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막대한 개발 비용입니다. 이 개발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 재정으로 조달하려고 하다 보니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2024년에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할 때 이 BC를 지하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지상의 개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걸 입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BC의 어려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 또는 민자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재정, 국가, 지자체, 민간이 합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만드는 것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남겨뒀고요. 재원의 조달 방안은 민간 투자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환경 때문에 철도 지하화 공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원래 수도권, 원래는 저희 출발은 경인선 지하화만 했습니다만 제가 민주당의 총선 공약 개발을 총괄하는 정책 소속 부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들이 우리 지역도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에, 수도권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요구들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방도시, 부산과 대구, 광주도 우리도 포함시켜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받은 다음에 왜 대도시권만, 광역도시만 지하화를 얘기하느냐. 전주와 같은 오래된 도시도 작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철도가 주민들의 삶을 단절시키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거를 해소한다고 하는 것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 공약을 완성하는 책임자로서 전주 구간을 추가한 것입니다. 사실은 전주 구간 지하화 구상은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있을 때 저와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시기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할 때 전주 도심 통과 구간을 지하화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새롭게 제정되고 민주당이 이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전주 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공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세요? 저희가 1km당 지화 예산을 약 한 4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한 10km 정도 되니까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그에 따른 개발 이익과 개발 비용이 상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